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리올림픽 계속 논란인데요. 선수들도 이렇게 닭고기 하나도 못 먹어서 올림픽 부실한 식사에 지금 원성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영국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선수촌 음식 제공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올림픽 협회 수장인 앤디 앤슨은 파리올림픽엔 음식 품질 문제가 있다.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제공되는 고기는 생으로 제공됐다. 이러면서 선수촌 음식 품질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선수들은 영국이 별도로 마련한 선수촌 인근 훈련소에서 식사하고 있다면서 음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추가로 영국에서 요리사를 불러오기로 했다. 예, 파리올림픽 완전 엉망인 것 같습니다. 뭐 개막식 때부터 아주 트랜스젠더 퀴어 파티처럼 하더니 예, 이제 음식까지 지금 난리인데요. 이게 또 기후변화 어젠다 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라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한국 한인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하지 못하다가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촌 식단의 채식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 하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 때문에 앤슨이 지적한 것처럼 닭고기 및 계란이 선수들이 먹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영국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질서가 있었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며칠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동시에 몰린다면서 파리 올림픽은 지속성을 높이고 채식 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엔 닭고기 한 조각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아주 그냥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파리 올림픽. 그래서 선수촌 음식 공급업체인 소덱소 라이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수들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음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 좀 약간 이상해요. 그 사람.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트럼프가 인사 정말 엉망이었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귀 위죠. 윗부분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총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파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났죠. 공화당 진영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나서서 웬일로 왜 이게 총알이 맞는지 아주 면밀하게 또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조차. 그래서 트럼프가 맞았던 결국에 총알이었던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 음모론이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자작극이라는 게 이걸 어떻게 자작극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알을. 그리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크게 다치고. 코리 컨템포리 그 사람 소방국장 죽지 않았습니까? 소방국장 출신 애국자. 자기 와이프하고 딸들 지켜주려다가요. 그러니까 FBI가 완전히 부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니까 FBI가 다시 맞다. 트럼프가 귀에 맞은 것은 총알이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현재 FBI 국장 말을 반박한 거예요.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FBI는 트럼프 귀에 맞은 것은 총알 전체든 아니면 총알 파편이든 사망한 저격범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레이 국장이 트럼프 부상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했죠. 총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한 거죠. 그래서 레이 국장 발언은 트럼프 지지자들 분노를 샀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민주당 진영에서도 야 이게 말이 돼? FBI 왜 이래? 그러면서 온갖 음모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글쎄 FBI하고 비밀경호국, 수사당국은 트럼프 부상 원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듭 이렇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도 바로 이렇게 입증을 했죠. 트럼프가 총 맞은 거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러니 잭슨 전 백악관 주치의도 트럼프가 총 맞은 게 맞다. 어떻게 이걸 갖고 음모론을 펼칠 수 있느냐.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그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러니 잭슨 현재 의원, 그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공화당이고요. 예전에 버락 오바마 주치의, 트럼프 주치의를 했는데 별도 성명을 내가지고 총알이 지나간 자국으로 2cm 너비 상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그 X에 올린 편지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던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다 입증됐는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 쪽에 그 힘을 실어주고 싶은 카말라 해리스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같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니 잭슨 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관련 임상적 배경, 비슷한 상처를 가진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한 상당한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총격 사건 당일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제공한 초기 평가와 치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잭슨 의원의 공개 편지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총상의 그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 나왔고요. 뉴욕타임스조차 나중에는 이거 총알 맞은 게 맞다. 트럼프가 그렇게 또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그런 보도 내용을 올렸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진짜 우리 가짜뉴스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갔던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가. 그래서 트럼프도 직접 이 총알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내 귀는 총알에 맞았으며 그것도 세게 맞았다. 그 자리에는 유리나 파편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귀에 총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증명했다. 한때 명성을 떨쳤던 FBI가 미국 신뢰를 잃은 것은 놀랍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하는 데 가담한 게 바로 FBI고요.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어왔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스트락, 리사 페이지. 얼마 전에 법무부가 몇백만 불 주고 이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쨌든 피터 스트락, 리사 페이지 이런 FBI 딥스테이트 요원들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든 트럼프 당선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두 사람 아니에요? 바람난 남녀, 바람난 유부녀. 그 중에 리사 페이지는 이제 이혼 당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FBI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장난질을 하고 FBI, CIA 요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DNI도 그렇고 그런 정보국 그러면은 일단 요새는 많이들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는 분위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뉴욕타임스에서도 사진, 영상, 소리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총격범이 발포한 8발 총알 가운데 첫 번째 총알이 트럼프 오른쪽 귀를 스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보도했고요. 잭슨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알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의회는 병원과 내가 확인한 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레이 국장은 틀렸다.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밴드 여기 그 반창고를 다 이제 뜯어냈습니다. 근데 귀가 이제는 완전히 다 회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총상을 입었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예, 그래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서 꺼림칙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좀 배짱이 좀 넘치는 그런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다.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고 아름다운 유세를 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다시 갈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버틀러 유세에 참가했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소방국장 출신 코리 컴파러티토 그리고 그 부상자 2명의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후 버틀러에서 유세가 열리는 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이냐. 뭐 여러분 상상을 해봐라.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 싸우자. 파이트. 그때 총 맞고 바로 그 모습을 보였죠. 주먹을. 그 순간 이제 트럼프 승부의 추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지금도 장난질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제가 볼 땐 경합주를 다 거의 싹쓸이승 거둬서 미네소타주 정도는 그냥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네소타주를 빼고는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다시 한번 감으로써 이번에 펜실베니아 무조건 먹겠다는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야외 집회 하지 않겠다고 중단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지난 방송에 제가 밝혔는데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야외 집회를 계속할 것이고 비밀경호국도 작전을 대폭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그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집회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느낌표 3개를 찍으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야외 활동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야외 유세가 트럼프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트럼프 랠리 덕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16년에. 자, 그래서
딥스 진영, 민주당 진영이 JD 밴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계속 지금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거는 실수였다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나았습니다. JD 밴스가 덕 버검. 그리고 덕 버검은 너무 인지도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이렇게 세 명 있었는데 마르코 루비오는 공화당 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고요. 또 특히나 트럼프 지지 진영, 마가 진영에서 더더욱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진영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뭡니까? 이제 4년 뒤에 계속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크리스찬들 앞에서 터닝 포인트 USA 그 집회에서 그렇게 밝혔죠.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번에만 선거 치르면 된다. 앞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거라는 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또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밀리터리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또 몇 년 전 유세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4년간의 그런 쉼표가 필요했다고, 4년간의 파즈가 필요했다고, 사람들을 더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깨어났다고 저는 봐요. 예. 제 주위에서도 민주당원들, 특히 기득권 지지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깨어났거든요. 어쨌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실수였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고, 뭐 캣레이디 얘기했다고, 여기 뭐 표를 우수수 떨어뜨릴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말로 흔들릴 사람이면 이미 그냥 제가 볼 때는 카말라 해리스를 찍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제이디 밴스를 두려워한다, 트럼프하고 뜻을 함께하는 그런 후보를 지금 부통령 후보 카드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트럼프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였고, 기득권 진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신호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죠. 근데 마가 진영이 아닌 사람들, 니키 헤일리, 빌 오라일리 같은 사람들, 니키 헤일리를 왜 안 잡았어? 니키 헤일리 잡았으면 중도표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중도표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민주당 표 절대 못 가져와요. 니키 헤일리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싫어하는 공화당원들 뭐 일부 그들이 찍었겠지만 트럼프 지지 세력이 또 빠져나갔을 겁니다. 니키 헤일리를 지목했다면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니키 헤일리를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매수당한 거 아니야? 빌 오라일리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요새.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막 엇거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퇴임하기 직전에. 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제 대법원을 자기가 또 다 바꾸겠다고. 보수 6, 진보 3이니까. 예? 좌파 3명, 우파 6명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그렇게 막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뭐 존 로버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조 바이든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수 우위 기류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할 거라고 그렇게 펄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정통한 2명 소식통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현재 사실상 종신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누구 끌어내려고. 클래런스 토머스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수 대법원에서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실 토머스 클래런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공화당원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싫어하죠, 민주당원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대통령을 포함한 또 고위 공직자들 면책 특권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도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요. 트럼프한테 면책 특권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얼마 전에. 그래서 텍사스를 지금 방문하는 바이든은 오스틴시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예정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대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인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은 그 대국민 연설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대법원 개혁을 추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이제 나갈 판인데. 이런 반응이 많았죠.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보수 우위 구조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 판결, 그 로비 웨이드를 뒤집었죠. 그래서 각 그 낙태를 이제 각 주에 맡겼고, 아예 없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이런 그 진보 좌파적인 주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요. 이제 우파 주에서는 이제 그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낙태하고 싶으면 이제 다른 주로 가고 이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낙태는 일단 보수 진영 쪽에 이렇게 막 유리한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은
이 낙태 이슈는 그 성관계 이슈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또 이제 그런 세이프 섹스를 하지 않는 그런 남성 여성이 많고, 그리고 정말 뭐 가장 이상적인 거라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성관계 하지 않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요새 시대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낙태 이슈 자꾸 나오면은 안 좋습니다, 공화당 쪽 진영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이디 벤스도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이었어요. 그 일단 근친상간, 그리고 뭐 성폭행, 그리고 어머니 그 산모가 건강에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외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죠, 제이디 벤스도. 자, 다시 대법원 얘기로 돌아가서 클래런스 토머스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클래런스 토머스가 대법관이 부유층 지인으로부터 공짜 호화 여행을 제공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없고요. 또 사뮤엘 알리토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 부인이 1월 6일 의회 난입을 지지했다는 지적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법관 개개인 윤리적 문제도 이건 문제 아니냐. 뭐 민주당 진영에서 볼 때는 그 문제일 수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지지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1월 6일 그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 경찰, DC 경찰하고 그 FBI가 어서 오라 했잖아요, 많이들. 예? 그것 때문에 큐아난 셔만이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공개가 돼가지고 터커 칼슨이 그 6만 시간에 달하는 그 CCTV 그 영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케빈 머카르티 전 연방 하원의장으로부터. 케빈 머카르티가 그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폭로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FBI, 의회 경찰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난동을 원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FBI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다. CIA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다. 과거와 달리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아웃사이더. 뭐 사실 그 티피컬한 그런 아주 전통 공화당원, 전통 민주당원도 아니었죠. 트럼프는 과거 민주당원이었을 때도 전통적인 그런 민주당원하고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 뉴욕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후원금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주당원들한테도. 그래서 현재 미국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 대법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탄핵당하지 않는 한 평생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루스 베이터 긴스버그가 끝까지 놓지 않다가 80대에 이제 돌아가시어가지고 그 자리를 에이미 코니 베럿으로 메웠죠, 트럼프가. 그래서 대법관을 확 휘어잡으면서 보수 진영이, 트럼프 진영이 어떻게 보면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잭 스미스 특검 이슈에 대해서도 거의 트럼프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고 그 입막음 건도 다 뒤집을 것 같고요. 지금 연방대법원까지 그런 케이스들이 다 거의 다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면책 특권 줬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그리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셀프 사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장난질이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쓴 거를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이렇게 그 민주당 쪽에 유리한다는 식으로 막 보도했어요. 만약에 그때 공화당 대법관이 예를 들면 민주당 대통령일 때 사망했으면 그러면은 진보 성향 대법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비를 안 걸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AP 뭐 펄레르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좌성향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AP 로이터 특히 그래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악독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AP 펄레르거 로이터. 물론 뭐 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건 이제 뉴욕타임스죠. 원래 그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신문이 세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어떤 언론 형태로든 신문 쪽이 이렇게 좀 셉니다. 그 영향력도 그렇고, 예, 그런 거예요. 한국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느낌이. 예, 미국은 특히 그래요. 예, 그래서 ABC, NBC, CBS는 뉴욕타임스를 항상 참조를 먼저 합니다. 먼저 이렇게 다 출근하자마자 먼저 있는 게 이제 뉴욕타임스, 뭐, 월스트리트 이렇게 읽죠, 월스트리트처럼. 예,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간신히 앞서고 있어서 개혁안이 다뤄질 가능성 극히 적고요. 또 올해 11월 대선 연방의원 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적습니다. 상하원을 다수당을 차지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방어하는 의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의석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서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죠. 예, 헌법 개정, 특히 미국에서 헌법 개정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은 뒤에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 주의회가
승인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또 인지력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왜 또 이제 와서 지금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한테 바통 넘겨준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카드로 누구를 내밀지 거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펜실베니아 주지사 자시 샤피로 얘기가 나왔는데 자시 샤피로 사무실에서 무슨 섹스 스캔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섹스 스캔들이라는 거 자시 샤피로 섹스 스캔들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자시 샤피로가. 그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남편이 또 유대인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이스라엘하고 조금 반 이스라엘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작년에 샤피로 주지사실을 뒤흔든 성희롱 스캔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녀가 이분입니다. 이 사람 에렌 머클렐런드. 에런 머클렐런드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분이 고발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쪽 펜실베니아 쪽 정계에 밝은 사람들은 또 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작년에 샤피로 주지사실을 뒤흔든 성희롱 스캔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샤피로 주지사의 전직 최고 보좌관인 마이크 베랩이 한 여성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랬어 있죠. 그러면서 주지사 사무실은 고발인과 29만 5천 달러에 합의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베랩은 6개월 뒤에서야 그 고소가 제기되면서 고소가 이제 접수된 이후 6개월 뒤에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 좀 시끄러운가 봐요. 펜실베니아에서. 자, 그리고 천주교 신자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이 또 올림픽 파리 올림픽 그 쿠이어 잔치가 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또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참 좋아할 것 같았어요. 예. 이 미국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그 성향들이 의심이 갑니다. 질 바이든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올림픽 곧 치를 텐데 미국이 파리를 2028년 올림픽 치르지 않습니까? 파리 개막식 이상으로 잘하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잘한 건가요? 질 바이든 여사도 인지력 검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사해야 돼요, 이 여자도. 그리고 다시 카말라 해리스가 선택할 그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켈리 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 저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애리조나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애리조나를 놓치면 안 된다. 애리조나하고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샤피로가 저 섹스 스캔들 저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펜실베니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든요. 자시 샤피로. 그게 일부 민주당 유권자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또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가 있는데 네덜란드 배구 선수 한 명이 또 강간범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미성년자 상대로 이렇게 성폭행을 했고 유죄 2016년에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4년형을 받고 나왔는데 출소했는데 배구 선수 대표 선수 네덜란드 대표 선수로 이렇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유 세례를 퍼부었대요 팬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죠. 뭐 7만 달러 거의 이제 7만 달러 육박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 테네시주 내셔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이제 토요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그 엄청난 부를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21만 개에 육박해서 전 세계 공급량 1%에 해당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는 기본적인 규칙을 어겼다. 그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100여 년 전 철강산업이라고도 지칭을 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밝힌 다음에 이렇게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쪽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진영 쪽에서 이렇게 트럼프 진영으로 많이 옮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빅테크, 뭐 가상화폐 이쪽은 뭐 그렇게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쪽 그 가상화폐 진영 표심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 자, 그리고 CIA가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토마스 매튜 크룩스 트럼프 저격범이 CIA 마인드 컨트롤 받은 거 아니냐. MK 울트라라고 그러죠. MK 울트라. MK 울트라 세뇌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CIA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CIA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얘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뭐 LSD나 이런 거 먹여가지고 세뇌시켜서 트럼프를 저격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MK 울트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CIA 대변인인 기즈모도라는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근데 이걸 반박을 굳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보면은. 그래서 CIA는 토마스 매튜 크룩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MK 울트라 프로그램은 40년 전에 우리가 폐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냉전 시대였던 1960년대에 CIA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도한 불법 세뇌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CIA의 충격적인 생체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 여러 음모론자가 CIA를 상대로 의심을 품어왔는데 일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실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원영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는 원모론, 그 문화충격에서 원모론에서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CIA는 1950년에서 1973년 20 동안 그 20년 넘게 마인드 컨트롤 생체 실험을 저지른 게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인정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953년에서 1973년 이렇게 나오는데, 예, 1953년에서 1973년 20년 동안. 이 프로젝트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1973년에 중단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식적으로 CIA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알려진 MK 울트라는 1950년대 냉전 시대에 시작됐고요. 또 주요 목표는 약물, 심리학적 기술 그리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인간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전 전술에 대한 인식된 필요성과 정보 수집 및 신문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구에 의해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인권이 없는 거죠. MK 울트라에서는. 그래서 죄수, 또 이렇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 또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MK 울트라를 실험했다고 그런다. 이들은 사전 동의나 지식 없이 실험을 받았고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죠. 전 CIA 국장 리처드 햄스는 1973년 이전 주요 문서들을 대부분 소각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고요. 또 기밀 해제로 관련 문서가 약 20년 전에 공개됐지만 1995년까지도 이렇게 음모론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내용을 보면 마약과 약물, 전기, 최면, 감각 차단, 지각 상실, 성적 학대, 언어 학대, 신체 고문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정부와의 관련 사실을 숨기기 위해 80개 대학교, 병원, 교도소 같은 국가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CIA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의회 청문회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고 CIA가 이제 사죄를 표명했고요. 또 이들은 LSD를 이용해서 환각 상태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때려던 연구원 프랭크 올슨 박사에게 투신 자살하도록 강요했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1974년에 보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폭로를 했고요. MK 울트라에 대해서. 이게 폭로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승소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정부가 보상금을 그 가족들에게 이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국전하고도 그러니까 6.25 전쟁하고도 관련이 깊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MK 울트라가 6.25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4월 13일에 CIA 국장 덜레스가 6.25 전쟁 이후 미국으로 귀환한 포로들 중 일부가 공산군에게 받은 세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공산군의 가공할 세뇌 기술에 경악해서 미국도 자기네가 잡은 포로들에게 똑같이 세뇌해 보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1952년 1월 햄스 당시 CIA 국장이 쓴 메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메모장 보면은 자기 보호 본능 같은 자연의 기초적인 법칙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고 우리 명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조종하는 게 가능하냐. 그것만 봐도 CIA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가 있죠. 이 메모만 봐도.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를 매입한 뒤에 이렇게 보수 진영 목소리가 이제 다시 좀 샤도우밴 당하지 않고 잘 노출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 미디어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보수 진영을 탄압하고 진보 진영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좀 별로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진영, 트럼프 진영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를 샌프란시스코 급진 좌파 인물로 이렇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가주 검찰총장 때도 잘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시장 때도 엉망이었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서도 별로 할 일이 없고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인플레이션 엉망진창 아닙니까? 바이든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국경 뻥 뚫려가지고 사람들 막 들어오고 있고 투잡, 쓰리잡 뛰게 만들고요. 리얼 웨이지는 내려갔고 트럼프 때는 7%는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이후 그런 그 리얼 웨이지 기록 1970년에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 근데 도대체 바이든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럼 바이든 해리스 너 바이든하고 함께 한 거잖아 이게 부통령으로서 이런 프레임으로 비난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진영하고 공화당 진영이 카말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100일 남았어요. 딱 선거. 그래서 알렉스 존스는 이 영상을 계속 공유해라. 요새 메인스트림에서 이걸 막고 있다. 파이트 총 맞은 다음에 트럼프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제이디 벤스를 두고 미국을 위해 뭐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제이디 벤스가 막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대로 What the hell have you done? 너는 도대체 한 게 뭐냐 미국을 위해서 다 망치게 하고 국경 뻥 뚫리게 하고 국경 잘하면서 국경 담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경을 열어놓고 미국인들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예산 삭감 그런 정신 나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 예산 삭감 그것도 이제 극진 좌파들이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합니까? 위험에 처하면은 누구 불러요? 예? 고스트버스터스 부를 겁니까? 다 경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부 사람들 보면. 물론 뭐 일부 잘못된 경찰들 있지만 그게 전부 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미련 곰탱이 같은 생각들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가 여기서 꽤 크기가 커 보이네요. 이걸 보니까.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대남, 이대녀 이게 충돌하는 그런 양상인데 남성들은 이렇게 보수화가 돼가고 여성들은 진보화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카말라 지지하겠죠. 예, 그런 성향, 민주당 성향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것도 이렇게 나오죠. America's new political war pits young men against young women. 이게 새로운 정치 전쟁이다.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세 남성 30세 이하 남성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2020년대하고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2020년대만 해도 젊은 남성들이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었나 봐요. 민주당하고. Young women strongly favor Democrats. 근데 젊은 여성들은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인데 그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조금 이렇게 60%로. 근데 공화당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6%. 남성은 이렇게 올랐고요. 처음에는 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데 바뀐 게 이렇게 금세 4년 사이에 확 바뀐 것 같아요. 50% 넘었는데 37% 떨어지고 공화당 지지한다는 쪽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49%로 이렇게 올랐고요. 의회를 얘기한 겁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60%고 60대 26 민주당 지지하는 게요. 여성 60이 민주당, 26이 공화당.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49%가 공화당, 37%가 민주당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간극이 더 훨씬 크네요. 남성보다. 그 대통령 보면은 여성이 58대 28 압도적으로 30포인트 차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게 34포인트로 이렇게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페미니즘 무브먼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을 보면은 14포인트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여성이 67포인트, 67, 남성이 32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태 찬성도 플러스 53, 남성들도 대부분 이제 찬성하는데 16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이렇게 진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임신하는 몸이 이제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학자금, 탕감에 있어서도 남성은 그냥 2포인트인데 2%포인트인데 여성이 45%포인트로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찬성을 압도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성 정체성 이슈에 있어서 남성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33%포인트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여성들은 조금 찬성하는 쪽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이 자기의 성을 결정하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아들로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생각하면 딸로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이 여성에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법정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거를 오히려 가만히 두더라고요. 자기 아들 거세시켜도 상관없나 봐요. 딸 절제 수술 시켜도.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들도 2포인트 차로 이렇게 2%포인트로 이렇게 좀 찬성을 하지만 남성들은 33포인트 반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23포인트가 그대로 23%포인트로 이렇게 찬성하고 여성들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여성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이디 벤스가 별로 여성표 그 cat ladies, 고양이 좋아하는 싱글녀들 그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라 여성표 더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렇다고 뭐 제이디 벤스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자, 오바마 케어 반대한다는 것, 뒤집어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도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그대로 미국 법으로 이렇게 건강보험법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죠. 원래 Affordable Act, Affordable Care Act죠. 예, 오바마 케어. 예. 11% 반대, 34% 반대 나오네요. 여성들은 34%. 그다음 장벽 세우는 거에 있어서 양쪽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남자들은 4포인트로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합니다. 47%포인트.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성표는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올해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흑인 여성
후보. 흑인 여성, 그때 또 본인은 흑인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인도계, 아시아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여성표가 제가 볼 때는 카말라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트럼프 랠리가 있었어요. 미네소타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인파가. 예. 어마어마해요. 이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